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인한 돈의 피해 복구액이 1,443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나흘간 시행한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 결과 연이은 태풍으로 인한 재산 피해는 도내 7개 시군에서 596억 원에 달하고 피해 복구액은 1,443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 피해액은 양양군이 152억 원으로 가장 많고 삼척시 133억 원, 인제군 77억 원, 고성군 76억 원, 강릉시 60억 원, 속초시 52억 원, 평창군 42억 원입니다. 또 복구액은 양양군 345억 원, 삼척시 319억 원, 인제군 183억 원 등입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삼척시와 양양군의 피해 복구비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는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 다른 시군이 추가 선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 실패로 천문학적인 빚을 떠안은 곳이 광물자원공사입니다. 이 공사와 폐광지 발전 사업을 담당하는 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데 폐광지 관리와 발전에 쓰일 돈이 MB정부 실책을 덮는 데 사용되는 거라며 폐광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광물자원공사의 채무는 무려 6조 4천억 원, MB정부 자원외교 실패의 그림자입니다. 정부 여당이 빚더미 광물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합을 재추진합니다.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도 두 기관을 합치는 법안이 상정됐고 9월 정기국회 처리가 목표입니다. 2년 동안 사장이 공석이었던 광물공사는 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통합 준비로 해석됩니다. 폐광 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이 통합하면 광해관리공단의 자금을 광물공사 빚 갚는 데 쓰게 될 텐데 그러면 연간 800억 원이 투입되는 광해 방지와 낙후된 폐광지 지원 사업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입니다. MB 정부 때 잘못된 외교 정책으로 인하여 광물자원공사가 빚더미에 앉아있는 이런 실정인데 폐광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절대로 봐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광해관리공단이 최대 주주인 강원랜드에서 강원도에 지원하는 연간 1,500억 원의 폐광지 발전 기금까지 광물공사 채무에 사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광해관리공단이 갖고 있던 폐광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그런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가 좀 뒤로 밀리면서 우리 낙후된 지역의 신규 사업에 아니면 기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두 기관의 통합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석탄공사 측도 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석탄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업무 성격과 특성상 통합이 석탄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이 되게 되면 좋은 시너지 효과들이 많이.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이른바 자원군 공공기관 세 곳이 통합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겁니다. 과거 정부의 잘못을 폐광지 주민에게 전가시키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이들 기관의 통합은 폐광지 주민들의 반발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원FC가 K리그1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수원 삼성에 역전패를 당해 파이널 A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강원은 파이널 B에서 5경기를 더 치르며 강등을 피하기 위한 경쟁을 펼치게 됐습니다. 배연환 기자입니다. 수원 삼성의 파상적인 공격에도 실점을 하지 않고 버틴 강원FC. 후반 초반 코너킥 상황에서 김지현이 멋진 헤더골을 성공시키며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하지만 이후 수원에 2골을 내줬습니다. 하나원큐 K리그1 2020 정규 시즌 최종 라운드에서 강원이 수원 삼성에 1대2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승점 3점과 승점 1점을 추가한 광주와 서울에 밀려 최종 순위는 6위에서 8위로 내려앉으면서 파이널 A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두 시즌 만에 다시 파이널 B로 떨어진 강원FC는 치열한 강등 경쟁을 펼치게 됐습니다. 오늘이 제일 아쉽죠. 올해는 이상하게 우리 메인 전술로도 경기를 많이 못했고 알게 모르게 작은 이탈자들이 많이 생겨서 어려운 부분이 좀 많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선수들은 잘 끌고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위 6개 팀이 한 번씩 맞붙는데 팀당 5경기 결과에 따라 최하위 팀이 K리그2로 강등됩니다. 7위와 12위 팀의 승점 차이는 7점으로
한 경기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일단은 잘 우리가 쉬어야 되고 그다음에 맑은 정신으로 다시 모여서 새로운 방향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첫 게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첫 번째 경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프로축구연맹은 오는 22일까지 파이널 B의 일정과 대진을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도내 학교들의 등교 수업이 내일부터 확대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내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춘천과 강릉, 속초, 동해, 삼척의 동지역 유치원과 초중고의 등교 인원을 3분의 2로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원주의 동지역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 전교생 60명 이하 학교와 읍면 지역 학교는 전체 등교가 가능합니다. 단 이 지역에서도 300명 이상 학교와 기숙형 고교는 등교 인원을 3분의 2로 유지해야 합니다. 강원도는 내일 오후 5시부터 강원도 공식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강원도 임산물과 농특산물 특판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생방송에서는 산양삼과 오미자, 더덕 등 강원도산 임산물 5종을 저렴한 가격에 진품센터를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강원마트와 정보화 마을의 추석맞이 할인 행사가 소개됩니다. 아울러 생방송 시청과 구매 인증 이벤트도 함께 진행해 추첨을 통해 범이 고미 인형, 마스크 등을 선물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